여러가지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방정식, 즉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복 2차 방정식인데, 이 말뜻은 2차 방정식이 복수계에 있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 이거를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x의 4차가 되는 거죠. 차수가 짝수인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지난 시간에 x제곱 더하기 x 이런 것을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방정식의 차수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죠. 짝수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의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 차수가 짝수만 있죠? 짝수.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은 이 식은 t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옵니다. 이 2차식은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이 2차식을 풀면 t에 대한 해가 나오죠. 이거는 쉽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t가 아니라 x죠. 그래서 다시 x제곱은 4,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x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t를 x제곱으로 바꾸고, 이 x를 구하면은 각각이 해가 2개씩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x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기차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문제 풀이 방법은 복잡한 거에 비해서는 약간 심플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상반 방정식입니다. 이름이 다 어렵죠? 복 2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이름이 좀 어려운데 대칭형 4차 방정식. 이것도 좀 어려운가요? 계수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가운데 x제곱 항을 기준으로 a, 1, 1. 양쪽의 개수가 대칭형이죠. 이런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형이죠. 개수가 대칭형입니다. 이것도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분수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침착하고 문제를 풀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나옵니다. 이 식을 x의 제곱항 끼리, 그 다음에 x의 1항 끼리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 순서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t로 치환이 되고, 요 부분은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요것을 t로 치환한 겁니다.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t에 대한 이 식을 구해서 t를 구한 다음에 다시 t로부터 x를 구하는 거죠. 이것은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켤레근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학교 때 우리가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근이었죠. 근의 공식을 외웠습니다. 이 근은 여기 보면은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근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루트가 나오는 근의 경우에는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켤레근이라고 불렀죠. 중학교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마이너스 근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였고, 고등학교에서는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인 거죠. 이렇게 근이 한 쌍으로 따라가는 것을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개념 104편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개념 104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방정식은 중요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풀이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시험에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복 2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그리고 켤레근의 성질, 이번에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요 네 가지 중에 최소한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시험에서 꼭 맞기를 바랍니다. x세제곱은 1이라는 식은 1을 이항시켜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x 마이너스 1 인수와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라는 두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x-1을 보시면은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에서 허근이 두 개가 존재하죠. 고차 방정식 근의 성질에서 허근은 두 개씩 쌍을 이루기 때문에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허근이 3개일 수는 없죠. 3개가 실근이거나 허근 2개, 실근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었습니다. x세제곱은 1, 방정식의 근은 하나의 실근, 2개의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용을 외울 것은 아니고 허근이 2개, 실근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의 실근은 관심 대상이 아니죠. 제목에서 허근의 성질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실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2개짜리 허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한 인수 중에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 하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x세제곱이 1이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것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요 x는 1이라는 실근은 관심이 없고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허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허근 2개를 다시 설명하면은 허근 2개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하나는 오메가의 켤레죠.
자, 요거는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메가. 그래서 허근 두 개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두 허근은 이 시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번에는 변형입니다. 이 세 개의 줄에서 각 줄,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각각 변형을 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오메가와 1을 이항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오메가 바를 남기고 오메가를 이항시키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항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바를 남기고 오메가를 이항을 시키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제목처럼 그냥 변형만 한 겁니다. 계산한 거는 없고 다 이항을 해서 변형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요 내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하고 똑같게 됩니다. 합체한 거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또 합체해서 요게 나왔습니다. 오메가 바, 여기도 오메가 바.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제곱은 같은 거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메가의 바도 똑같죠. 내용이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여러 번 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한 번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이것을 안 보고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설명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와 1차 이런 연립 방정식을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또는 2차와 2차 연립 방정식 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지수 2개인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 1개인 2차 방정식으로 바꾼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 하나를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 1개를 없앴죠. 그를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입법 방법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식을 찾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1차식은 0과 2차식은 0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요 1차식을 찾아서 요 1차 방정식을 x는 또는 y는 꼴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문자를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문자 하나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잘 풀 수 있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다시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2x 더하기 y는 5,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라는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1차식을 y는 꼴로 바꿔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죠. 요 y를 여기 2차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제곱
25가 되겠죠.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는 25. 이것을 또 정리하면은 5x제곱 마이너스 20x는 0이 되네요. x, 5가 공통인수이니까 x 마이너스 4가 되고 x 값은 0 또는 x 값은 4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x 값을 1차식에 대입을 했을 때 y는 5가 나오고 이 4를 1차식에 대입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해가 됩니다. 풀이 방법이 좀 복잡하죠? 1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은 위의 방법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한 개의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의 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2차 방정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러면은 A, B는 0 꼴이 나올 텐데 A도 1차식, B도 1차식이겠죠. A는 0과 두 번째 2차식, B는 0과 두 번째 2차식, 이렇게 두 개를 풀어서 해를 내면 됩니다. 좀 전에 위에서 풀었던 내용을 두 번 하는 거죠.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요 한 2차식을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x-3y, x 더하기 y는 0 꼴로 바뀌죠. 그 1차식 하나와 두 번째 식과의 연립방정식, 또 1차식 하나와 두 번째 식의 연립방정식, 요거를 두 번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모두 풀어서 그 해를 찾습니다. 좀 전에 위에서 풀었던 거에 2배 정도 되겠죠. 이 해를 찾을 때 풀이식은 여기서 풀었던 이 풀이의 2배가 되겠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 복잡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단원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개념 화서에서는 많이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 못했던 내용들은 개념 백사에서 설명을 할 테니 개념 백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